지금부터 이단원 이강백 작가의 결혼에 관해서 내용 표시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강백 작가는요, 여자와 남자 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일시적인 것인데, 다만 사랑은 영원하다. 진실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자라는 사람은요, 일종의 사기꾼이죠.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여성에게 막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진심으로 권하는데요. 그러면서 둘이 되게 화기애애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자라는 것을 여자는 되게 좋아하죠. 누구라도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굉장히 가진 것이 많다고 하면은 끌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하인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기 시작하는 이제 과정이 왔습니다. 물건을 다 빼앗기기 전에 남자는 이 여자를 유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일 먼저 1번은요, 여러분들도 찾았지만요, 1번은 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는데도 미워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있다시피 남자와 유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남자의 마음을 이 여자가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 시점에서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는 결국 또 이 남자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관객에게, 독자에게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기대나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 딸린 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여성은 자기가 그 덤이라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요, 2번입니다. 빌린 걸 되돌려주고 있죠.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객에게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이죠. 관객이랑 배우랑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관객이랑 소통하면서 관객도 이 극의 주인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객과 이 배우 간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요, 여자의 상황이 불쌍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자를 속이는 게 되게 미안한 거죠. 여자는 자기 엄마의 통해서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 사기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기를 또 당하게 한다는 게 되게 미안한 것이죠. 3번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기꾼인 것이 미안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슬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객석을 거닐면서 중얼거립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고 방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백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대사를 치는 거를 방백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통해서 이 남자가 드디어 서서히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완전히 눈을 떴냐? 그렇진 않습니다. 4번을 보면 알아요. 여자가 뭐하고 계세요? 하니까 다시 또 구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진심으로 아직까지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여자를 속여 먹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라를 치고 있고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을 아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사랑만이 진실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가 가난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하인이 계속 덤벼듭니다. 덤벼들면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행복해질까요? 이제 깨달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뭘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소유물들, 이런 소지품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가 아니다. 이거는 가짜일 뿐이다.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진실한 걸 알게 되었다. 진실을 알았다는 것. 이게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본질을 깨달아는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이 떠나간 것이다. 모든 것들이 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이 없는 나무도, 그리고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가도 생명을 주고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로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자랑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 와중에서도 계속 시계를 집어가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7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첫 번째는 여자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요, 젊음 역시, 젊음도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터넷 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사진을 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태어나기 3, 40년 전에도 사람들이 젊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촌스럽지만 되게 예쁘고 멋있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나이 들었고 머리가 새거나 머리가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처지거나 이렇게 늘 노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사진과 어머니의 사진, 할머니, 어머니, 당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도 결국 엄마 혹은 할머니처럼 늙어갈 거야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은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옷이나 모자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젊음조차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이것도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진이라는 소재의 의미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266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저골이 이제 남자의 우도까지 뺏어가 버렸고 이제 바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청혼하는 남성을 보여주고요. 이거를 보고 이제 남성이 아까 전에는 4번에서는요. 4번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4번에서는 아직까지 자기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성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맨발에다가 위도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하인에게 계속 빼앗기는 거야. 너 왜 하인한테 계속 빼앗기고 난리? 하인 해고해 하니까 아니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돌려주는 겁니다 라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이 여자는 알아들은 것 같진 않아요. 진실을 얘기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덜 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정말로 남자가 가난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 나오죠.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입니다. 봉투를 내미는데 그 봉투를 이제 보여줍니다.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진짜로 알았어요. 이게 이 사람이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구두를 간단하게 가져오게 되고 하인은 여기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구두로 이 남자를 발로 차버릴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고요. 이 구두라는 것도 역시 남자를 위협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여기서 꺼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이 장소까지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쪽 이제 269쪽 268쪽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자인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마음까지 먹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가난한 데다가 처음에 지금에서 진실을 얘기하지만 내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내 엄마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갈등, 내적인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네 사진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들만의 사랑이지 아무것도 진실한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고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빌린 사람들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 자기가 진짜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니까 나도 이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13번이고요. 남성 관객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성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남자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요. 작가가 작가의 주제를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모습이죠.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면 주의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야, 너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직접 부르면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놀라면서. 그것처럼 관객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 극을 만든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효과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14번이요. 여자를 소중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빌린 넥타이조차를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다뤘는데, 여자 너도 나에게 있어서는 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빌린 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당신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겠다라는 이야기 논리로 여자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구둣발에 거덕 차이는 남자를 일으키고 포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머니처럼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극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의 밑줄 그을 부분에 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